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바로 퐁퐁퐁퐁 이퐁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화 쓰는 이퐁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름이 특이하죠. 이퐁, 퐁당 할 때 그 퐁인데요. 네. 어쩌다 그런 이름을 갖게 되셨나요? 네, 본명은 아니고 필명인데요. 네.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선배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필명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퐁씨라고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쓰고 있는 게 있었는데 닉네임에 성을 붙여서 이퐁이라고 쓰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원래 본명은 성이 이씨인가요?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분위기랑 딱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퐁 선생님은 사라져가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며 상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작가 선생님이시고요. 하시고 막힌 날, 홍호장수 문순득 표류기, 깨병 한 번, 거짓말 두 번 같은 많은 동화 작품을 쓰신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방송 재미있게 해볼게요. 퐁당퐁당.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 만종초등학교 장용호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아동센터에서 캠프 가는 일.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날 아동센터에서 캠프를 갔습니다. 그 숙소엔 불편한 점이 많았죠. 하지만 밥은 꿀맛이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재밌었어요. 대표적으로 래프팅도 하고 계곡도 가고 치킨 파티도 하고 삼겹살 파티도 했죠. 하지만 에어컨을 틀고 자서 목이 칼칼하고 이부자리가 부족해서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저에겐 놀고 먹고 자고 싸고가 있었죠. 언제나 놀고 먹고 자고 싸고를 강조하는 우리 장영호 기자. 그리고 래프팅할 때 강사님이 제주도 부려주고 수영할 때 보트로 미끄럼틀도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집이 편하다는 걸. 숙소에서 불편했던 점을 말할게요. 일단 씻을 때 옷 벗고 씻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니면 알몸을 보여줘도 안 되고 속옷을 보여줘도 안 되니까 화장실로 옷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좁아서 옷에 물이 묻어요.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목도 칼칼해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재밌으면 됐죠. 굉장히 재밌네요. 저희를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재밌었나? 그러게요. 그러면 불만이 뭔가 안 좋았나? 그럼 아니죠. 그래도 재밌죠. 결국은 재밌다. 결국은 재밌다. 재밌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숙소에서 불편했던 점이 저는 잠자리가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씻을 때가 불편했다. 씻을 때 불편한 이유가 결국은 이 얘기는 옷을 벗고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옷을 어디 선반에 얹어놔도 물이 튀어가지고 젖었다라는 것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집에서 씻을 때는 그러면 그렇죠. 옷을 밖에 두고 씻고 난 다음에 알몸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알몸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 점이 가장 불편했다고 하는군요. 되게 기승전결 없는 글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네요. 저희를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마치 계곡에서 정신없이 래프팅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만 읽어도. 아, 재밌네요. 아, 래프팅 좋았겠다. 부럽습니다. 그래도 집 떠나면 고생이긴 하지만 재밌었다고 하니까. 여름 휴가를 혹시 가셨나요? 아, 저요? 네. 저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저도 사람 많고 그런 곳에 잘 안 가는 편이어서 역시 또 어린이들은 여름을 즐기고 그렇죠. 있구나. 여름 방학 때 또 실컷 놀아야 되니까. 여름 방학이 짧아가지고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아껴서 잘 노시기 바랍니다. 실컷. 다음은 연주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고양 모당초등학교 김서우 기자가 보내준 징글벨. 제가 시원하네요. 시원하라고 징글벨 한번 골라봤는데 징글벨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눈썰매를 타고 가는 노래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 시원한 그 초록
잔디 언덕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뿌리면서 쭉 네. 물썰매 타고 내려오는 썰매. 게 그게 상상이 됐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전 눈이 좀 보고 싶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 맞아요. 요즘 날씨 너무 폭염이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그죠. 너무 남극에 걱정이네요. 빙하도 녹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그리고 많습니다. 남극에 비가 왔대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정말 좀 올해부터 정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후 위기가. 그러게요. 네. 너무 걱정이에요, 정말. 예, 겨울 노래를 들으면서 시원함을 살짝 느껴봤는데요. 네. 다음은 이야기 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신문십답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띠는요? 네, 양띠입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 저는 약간 정해져 있지 않고 뭐든지 다 잘 먹는 편인데 그 음식들마다 약간 제 인생의 지수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서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막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생에서 먹을 걸 다 먹은 느낌이어서 잘 안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네. 음식마다 그걸 정해놨어요. 아니, 나는 평생 동안 브로콜리를 얼만큼 먹겠다. 그게 약간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데 네. 뭘 먹으면 이제 이거는 먹을 만치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수 같은 경우도 네. 저 어릴 때 원래 저희 집은 김장할 때 그 보쌈 김치처럼 배추 속에 고수를 막 이만큼 넣어서 먹는 집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잘 먹어서 이제는 고수를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아까워하면서 먹는 편인데 콩국수는 아직 지수가 양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콩물을 사다가 콩국수도 좀 많이 해먹고 뭐 그런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딱 나는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런 네. 거는 없으신 건가요? 네, 저는 약간 아까워하면서 지수가 차지 않기를 바라면서 먹는 편이에요. 선생님 좋아하는 달은? 저는 2월을 좋아해요. 예, 제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3월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2월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선생님 편입니다. 진짜 되게 네. 독특하시다. 보통 정말요? 왜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잖아요. 네. 3월은 또 봄의 상징, 봄의 네.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3월에 오는 걸 왜 싫어하시죠? 이게 좀 바빠지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겨울잠 자듯이 좀 겨울이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잡고. 네. 근데 너무 안타깝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2월이 네, 12달 중에 짧죠. 가장 네, 짧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나의 봄을 1호는? 제가 보물을 생각해봤는데 물건이나 뭐 사람은 하나를 뽑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뽕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보물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네. 제가 작가라는 사람으로 살게 해준 이름이어가지고 네. 저의 보물이 되지 않았나. 예, 네. 사실 저도 제 이름도 비슷한 이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뭔가 하나 지어볼까? 박풍. 강렬한 이름이네요. 박풍. 박풍. 네. 막 혼자서 네. 박팡 이렇게 지은 것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네, 네. 역시 보물이군요. 네, 그렇게 보물 같은 생각을 이름인 것 하게 같아요, 됐습니다. 진짜. 네.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네. 인터넷 서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동화책이 요 착한 괴물은 무섭지 않아라는 이제 이 작가가 안나 오니히몹스카라고 폴란드 작가였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좀 처음 접하는 폴란드 동화였는데 이 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네. 나도 이런 작품을 좀 써보는 작가가 되고 싶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가의 길을 걷게 된 작품이기도 해가지고 좀 집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이 이렇게 다른 서점에서는 별로 홍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보이는 자리에 걸기도 하고 그랬던 책이라서 좀 애정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은요? 네. 그림책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걸었어라는 그림책인데 우지연이라는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근데 이분의 그림체를 제가 그때 너무 좋아해서 독립출판 그 책도 막 사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저도 작가가 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그 우지연 작가님 그림에다가 어머님이 직접 술을 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책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전시회도 갔었는데 진짜로 이 수놓은 천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쁘다.
그렇죠. 이쁘다, 이런 그림체를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네.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네. 제가 원래 정말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2달 넘게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 인생의 거의 최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예. 그래서 요즘에 아침 한 6시나 6시 반쯤에 나가서 이제 1시간 정도 동네 산책을 하는데 그 시간을 요즘에는 가장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막 길에서 만나는 동물들을 또 막 사진을 찍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도 어느 구역에 가면 늘 보는 길고양이들이 있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솔부엉이를 봤어요. 네. 동네가 어디인데요?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택가 그 상가 앞에 어머. 뭐가 서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솔부엉이였거든요. 정말 그날은 제 인생에서 너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딱 첫눈에 솔봉인지 알아보셨어요?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걸 이렇게 검색으로 찍어서? 찾아봤더니 그게 솔부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걔가 어떻게 그렇게 주택가에 네, 저도 왔을까? 정말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야 됐나 그게 천연 기념물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정말 그냥 조명 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네. 비둘기인 줄 알고. 보도블럭 네, 위에 딱 앉아있네? 네, 그래서 그냥 정말 비둘기인가 하면서 왠지 다가갔는데 선생님 이거 네. 누군가가 키우는 애가 잠깐 나온 거 아닐까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또 집에서 키울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근데 이거 진짜 동물 구조대 이런데 신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겠더라고요. 새벽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산책을 이제 또 하셔서. 가봤지만 계속 갔는데도 그 다음으로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안전하게 살고 있겠지 하면서 네. 근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바닥에 서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그 후로 이 조명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뭔가 이거 엮어서 선생님 나중에 동화 한 편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아침 산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일단 요즘에는 불 앞에서 요리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맞아. 더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싫어하는 일이 뭔가 평가하는 일이더라고요.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좀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성적을 낸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구나. 거절하는 일, 평가하는 일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해서 되게 많이 미루는 것 같아요. 미룰 수 있는 때까지 미루는. 네. 선생님 그러면 채점할 일은? 제가 그냥 수업을 하고 막 학생들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성적을 낼 때 가장 괴롭습니다. 그 시간이 선생님 제일 괴로운 시간. 얘를 A를 줘야 될까 B를 줘야 될까 막 이런 거. 정말 다 열심히 했는데 그걸 그렇죠. 평가하는 게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네. 나만의 화를 참는 비법은? 별로 비법은 없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이가 들면서 요령이 생긴 건 그 자리를 약간 피하는 거. 일단 그 순간을 좀 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비법인 것 같고요. 별로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는 좀 잘 안 나는 편인데 그게 약간 그 순간에 화를 못 내고 왜 집에 가서 곱씹을 때 화가 나는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가 화가 나야 될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뒤늦게 집에 가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막 다다다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걸 좀 나중에 깨닫는 편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약간 편하네요. 네, 약간 태평해 보여요. 저도 제가 뒤에 가서 나중에 좀 억울한. 맞습니다. 네. 만약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저는 별로 재주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책 원저리를 맴도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책과 관련된 직업을 했을 것 같다. 도서관 사서도 좋고 서점 주인도 좋고. 근데 그 앞에 저는 별로 능력이 없어서라는 말을 붙이면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런가요? 이게 뭔가 그 손재주나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일에 별로 소질이 없다는 건데요. 그것도 책을 좋아하니까 아마 어디서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네. 너는 충분히 멋져 라는 말을 생각해왔습니다. 너는 충분히 멋져.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네, 맞아요. 네. 요즘 특히나 너무 이제 비교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모습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네. 내 것을 더 멋지게 생각하고 아껴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 충분히 멋집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고민 상담 같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고요. 노래나 악기 연주, 동시도 좋습니다.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9일초등학교 구아영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자두와 동생. 자두는 예쁘다. 소용돌이 치는 듯한 빨간색과 중간중간 보이는 노란색, 주황색을 찾는 맛이 있다. 왕, 한 입 베어 물면 처음에는 안쪽 노란 부분 달콤함에 취하지만 이따금 진하고 시큼한 맛이나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하지만 이내 달콤함에 다시 취해 놓을 수가 없게 된다. 내 동생은 자두와 비슷한 것 같다. 자두처럼 겉모습도 예쁘다. 자두처럼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빠져들지만 자두처럼 가끔씩 미워질 때가 있다. 하지만 다시 자두처럼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빠지게 된다. 너와 자두는 닮았다. 네. 아유. 너무 잘 썼죠?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생에 대한 애정을 예. 자두에 그러니까요. 빗대서 동생을 설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두의 비유를 할 생각을 했는지 이게 너무 네. 놀랍고 일단은 우리 아영 친구가 자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달콤한 자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소용돌이 치는 듯한 빨간색과 중간중간 네. 보이는 노란색, 어. 그리고 주황색. 이게 그죠. 자두의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확 그려지게.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한 입 딱 물으면, 아, 맛있다라고 하다가 또 먹다 보면, 아, 너무 셔. 막 이런 그 복합적인 자두의 그 진하다는 이 표현. 진하고 시큼하고. 그리고 달콤하고. 네. 저는 또 이 동생이라는 존재를 좋다, 싫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두 맛에 빗대가지고 미워질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이렇게 그 자신의 마음이 되게 복합적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맞아요.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두와 동생. 뭔가 자두는 작으니까 동생하고 비유하기 좋다는 느낌도 들고요. 되게 놀라운 글이네요. 너무 잘 써서 감탄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가들을 감탄시키는 우리 아영 친구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동생을 자두에 비유한 멋진 글 읽어봤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약간 굉장히 고지식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범생. 네, 모범생이기도 했고 굉장히 조용하고 책만 읽고 뭐 이런 아이였는데 그 약간 고집도 있어서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그 시장 앞에 호떡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호떡이 100원에 2개였나 3개였나 막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막 빚어가지고 이렇게 막 감아서 뚜껑에다 이렇게 호떡을 구워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엄마가 어느 날 그 제가 한 7살 때 8살 때인 것 같은데 1,000원을 주면서 호떡을 사와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1,000원을 드리면서 호떡을 주세요. 그래서 1,000원어치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 엄마는 100원어치 사고 나머지 거스름 좀 그걸 받아오라는 정확하게 뜻이었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1,000원을 주면서 호떡을 사오라는 거는 뭐 식구들 수대로 사오라든지 약간 그런 응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1,000원어치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거기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 호떡을 한 20개, 30개를 하실 동안 계속 앉아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땀을 흘리시면서 정말로 1,000원어치가 맞느냐 집에 가서 다시 물어보고 와라 하는데 아니에요. 1,000원어치 맞아요 하면서 계속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호떡을 막 종이봉지에 이만큼을 담아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막 놀라면서 왜 이렇게 호떡을 많이 사왔냐고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약간 되게 고지고대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뭐 빨리 가서 뭐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거를 별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또 배우면서 한 12살 이 무렵에는
약간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 해서 5학년 때쯤인데 어디 과학관 같은데 견학을 가는데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학교에서 몇 명이 가는 거여서 그 학생들은 교육청 앞으로 와라 이렇게 같이 버스 타고 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를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고지식하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근데 교육청 앞에 갔더니 오늘 일정이 취소됐다고 다시 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제가 그래도 늘 숙제를 잘 해오는 편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화가 나신 거죠. 그 약간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숙제를 너 안 교육청 간다고 숙제 안 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혼이 나서 그 어디에 장단에 맞아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걸 이렇게 찾는 걸 되게 오래 조절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잘 모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적정선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딱 눈치로 적정선을 금방 찾는 친구가 있고. 저는 좀 그게 없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네요. 그 호떡 이야기는. 할머니가 너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량 주문이. 네, 그래서 이럴 리가 없다. 확인하고 알아라고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도 저는 그걸 또. 그럼 그 호떡을 다 먹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마 엄마가 그걸 다시 반품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한테 너무 이렇게 맞다고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지금 나지 않네요. 너무 재밌네요. 다음으로는 동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 대명초등학교 허은재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웃음꽃. 네, 제가 읽겠습니다. 웃음꽃, 허은재. 우리 집에는 꽃이 많다. 하지만 용암처럼 뜨거운 햇빛에 시들시들 다행히 마지막 꽃이 남았다. 바로 우리의 웃음꽃. 네. 이 여름의 이 더위를 웃음꽃으로 승화시켰네요. 네. 웃음꽃이라는 말은 또 그렇게 새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어떤 생각으로 썼을지 알 것 같아요. 동시에 누가 들어서 웃음꽃이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진짜 요즘 볕이 너무 뜨거워서 꽃들이, 식물들이 축 늘어질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아마 근데 햇볕을 용암처럼 뜨거운 햇볕이라고 표현을 해줬고 그 햇볕 때문에 시들시들. 근데 다행히 마지막 꽃이 우리 집에 남아있다. 웃음꽃이다. 아유 참 센스쟁이. 이거 생각하고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재밌는 사연에 의해서 그걸 받쳐주는 웃음꽃이란 동시 읽어봤습니다. 다음은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푸른 학교 노래교실 어린이들이 불러준 펄펄 눈이 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성이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뿌려줍니다. 오늘 다 겨울 노래가 많네요. 노래로 더위를 식혀보려고 제가 이렇게 선곡을 해봤는데요. 이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 진짜 완전 장난꾸러기들 같은 그런 목소리였는데 더위를 한 방에 날릴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시원합니다. 시원하시죠? 네. 그 고음에 섞여서 어떤 어린이가 굉장히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음정을 찾느라고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렇게 소리를 딱 맞춰서 잘 부른 합창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어떨 때는 이게 노래냐 악 쓰는 거냐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게 되게 재밌고 속이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푸른 학교 노래교실. 이게 학교는 아니고 뭔가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동네 공부방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푸른 학교 노래교실 친구들이 자유분방한 어린이들 같습니다. 즐겁게 함께 불러줬습니다. 이 푸른 학교 노래교실의 분위기도 좀 느껴졌어요. 뭔가 애들이 거기서 신나고 자유분방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 사연은 서울 동희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악몽 같은 현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엄마 그리고 동생은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영화를 보며 계속 빈둥거렸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엄마가 이제 씻고 자자 라고 하신 순간 내일 시험인 것이 생각난 겁니다. 저는 황급히 책상으로 달려가 문제집을 펴고 엄마께 할 얘기가 있다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한데요. 저 내일 시험이에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고 불이 번지는 것처럼 동생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불이 더 튈까봐 누구보다 빠르게 책상으로 피신하고 연필 소화기, 연필을 소화기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연필을 잡았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과 내일 시험이지만 놀고 싶은 마음과 공부를 해야 하는 마음이 섞여 불안이 되었고 저는 그날 시험범위 공부를 다 하고 12시에 잤습니다. 다음날 시험은 성공적으로 보았고 엄마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기쁘게 말하니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러지 않게 평소에 공부하자. 그날도 저는 공부를 했답니다. 현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되게 재밌네요. 아니, 이 불이 번지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연필이 소화기. 와. 그러니까 네. 불이 번지듯 동생한테 불끈이 튀고 얼른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나는 연필을 소화기 삼아 영상으로 잡았다. 그려졌습니다. 장면이. 근데 마지막 반전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봤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잘 봤어 성공했어 라고 했으면 엄마가 그래 잘했어 쉬어라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자. 현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되게 악몽 같은 현실이 이 의미구나 이거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제목이 악몽 같은 현실. 네네.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봤지만 결국 그날도 나는 공부를 했다는 그러게요. 그 현실이 제일 무섭다는 우리 승현 친구의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까지 읽으니까 더 이상 준비된 사연이 없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퐁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건 뭐게? 약. 그렇지. 근데 아껴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 비싼 약인가? 그래도 아프면 먹어야지. 우리 할머니가 약은 아껴 먹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 의사가 먹으라는 만큼 먹어야 해. 그렇지만 아껴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 정답은 바로 절약.